네, 닥프린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체내 영양 감지 시스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죠. 그래서 오늘은 AMPK라는 영양 감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한다면은 인체에 실시간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감지를 해야 그걸 알아야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또 우리의 그 영양 시스템이 발동하고 또는 스탑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몇 주간에 걸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mTOR 톨 유사체라는 것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건 시르트윈이라는 영양감 시스템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세 번째죠. AMPK라는 영양감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숫자의 화학 반응이 우리 안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한다면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은하계라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 우리가 사는 곳은 태양계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도 지구죠.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은 광대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별들이 있는데 그 숫자를 대충 만약에 센다면은 뭐 10에 그 한 22승 정도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뭐 숫자 개념으로 만에 얘기한다면은 한 1000경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대단한 것은 우리 몸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모든 우주에 있는 그 별의 숫자보다도 1초, 단지 1초 우리 몸에서 벌어난 이것은 37 곱하기 10의 27승.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 그 숫자의 화학 반응이 실시간으로 매 초마다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그런 기전이 그런 메커니즘이 그런 그 어떤 경로로 일어난지를 알지 못하고도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은 정말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져 있고 복잡다단하게 만들어져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그런 모든 시스템이 몸에서 작동하는데 그 중에 일종의 마스터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MPK라는 그런 단백질 또는 효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AMPK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만, 그래서 AMPK라는 게 영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약자인 것 같은데 뭐냐? 풀어드리면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액티베이티드 프로테인 키나제 복잡하죠. 그래서 A는 아데노신, M이라는 것은 모노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P는 프로테인, K는 키나제라는 효소란 얘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복잡하니까 그냥 AMPK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걸 그때 이런 걸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AMP 키나제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AMPK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 그림에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잡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런 모든 많은 여러 가지 끝에 가보면 자극을 하고 수용체를 통해서 그 자극이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이 활성화되고 또는 모든 기전이 스탑하기도 하고 또 활성화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바이오 시그널링이라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신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복잡하니까 좀 쉽게 얘기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AMPK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밥을 계속 굶었을 때처럼 몸 안에 영양분 또는 에너지가 고갈된 비상시에만 활성화되는 일종의 유전자가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지방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지켜주고 비만, 당뇨, 치료제로도 이것이 개발이 돼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1987년에 지방산 및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하는 인산화 요소로 발견된 이후에 그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고 현재 다양한 대사 스트레스 상황, 즉 호르메시스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호르메시스라는 것은 좋은 스트레스죠. 적당한 좋은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말하는데 그래서 호르몬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호르메시스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호르메시스 상황에서 활성화가 돼서 우리의 메타볼리즘, 즉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에너지 및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MPK다. 그러면 AMPK라는 것이 가장 최근에 A76966이라는 AMPK를 활성화하는 약물이 발견됐는데 그래서 세포 독성은 아주 미미하고 또 에너지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즉 우리 몸의 영양분이 이런 것 부족해질 때는 세포 성장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필요하니까 그런 그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이 발견돼 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해 드리지만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고 AMPK가 물론 우리 몸에 이만큼 중요하죠. 콜레스테롤이 예를 들어서 인슐린 합성이 이런 데에 관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한두 가지 병에 관여되는 게 아니겠지만 이것도 너무너무 많이 활성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MPK가 이 활동성을 띠는 기전이 뭐냐? AMPK는 한마디로 체내의 영양 부족을 감지하는 것이죠. 영양 감지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에너지 공급량이 줄어들면은 예를 들어 단식한다든가 또는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때 이걸 감지하면은 활성화가 돼가지고 자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인산화라는 게 나옵니다. 인산화. 그래서 인산화냐 탈인산화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의 모든 세포는 100쪽에 60쪽에 30쪽에 얘기합니다만은 주 에너지원은 한결같이 ATP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TP라면 이제 아데노신입니다. 아데노신 3인산으로 작동을 하고 ATP 분자라는 것이 세포에 이제 연료를 공급하는데 그럴 때 ATP에서 인산 분자 하나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은 이것이 ATP, 즉 아데노신 2인산이 되고 두 개를 떼어내게 될 때는 AMP가 된다. 그러면 AMPK이니까 지금 세 단어가 겹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체 내에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하나의 그 기전에 관여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즉 AMP가 ADP 또는 AMP로 바뀌면서 이때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때 발생한 에너지로서 우리가 단백질을 인산화시키고 탈인산시켜서 결국 신호 전달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산화, 탈인산화 이 과정에서 이제 쓰이는 그러한 효소를 말하는데 인산화 과정에서는 키나제라는 것이 쓰이고 그다음에 탈인산화 할 때는 이제 포스파타제라는 것이 쓰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졌습니다만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고 AMPK가 일단 활성화됐다고 치고 우리 몸 안에서 영양소 부족한다든가 또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때 AMPK가 활성화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생체 에너지 대사를 조절한다.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간에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콜레스테롤 높아서 고지혈증이 많이 되시는데 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산도 그렇습니다만 지방산의 산화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관여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골격근이죠. 골격근이라는 것이 뼈하고 근육이죠. 골격근에서 뼈를 붙잡고 있는 근육에서
이 대사가 조절이 되고 활성화된다면은 이 AMPK 활성화를 통해서 당의 흡수를 촉진하고 지방산이 산화가 되죠. 세 번째로 지방세포가 있는데 세포 중에 그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 생성이 억제되죠. 네 번째 췌장의 베타세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사실은 저번에 말씀드린 mTOR죠. 인체 내 영양 감지 시스템 중에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톨 유사체라고 하는데 mTOR라는 것을 억제하게 되면 우리 인체 안에서 그 이제 어떤 것이 일어나냐? mTOR가 억제될 때 자가포식이 일어난다 말씀을 이미 드렸죠. 그러니까 이 AMPK가 활성화하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이 자가포식 작용이 또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이제 현명하신 분들은 벌써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것은 종양 유발 억제 인자로 작용하는데 뭐냐? 이 암하고도 관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AMPK가 일종의 메스터 역할을 하는데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 우리 몸 안에서 호르메시스, 즉 일정한 좋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좋은 스트레스라는 것은 단식을 한다든가 그 운동한다든가 뭐 파이토케미컬 같은 그런 걸 먹게 되면 AMPK가 활성화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생체 에너지 대사 조절도 하고 또 mTOR, 톨사체 억제를 매개해서 자가 포식 작용이 일어나게 하고 종양 유발을 억제하는 인자로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그런데 나이가 이제 많이 안 먹었을 때는 활발하게 이제 뭐 활성화도 되고 먹지도 되고 하는데 나이가 들게 된다면은 AMPK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나 영양소가 부족해져도 쉽게 감지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업신대 겹친격으로 여기 나옵니다. 자가포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자가포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인데 왜냐하면 우리 인체가 이제 사실은 좀비 세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포가 노화되거나 작동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세포가 이제 생기겠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 좀비 세포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좀비 세포를 처리하지 않게 되면 즉 자가포식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 몸은 계속 노화된 세포 또는 여러 가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그 쓰레기들이 가득 차가지고 결국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포식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역시나 이 AMPK도 자가포식과 연관이 있고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려면 AMPK가 작동이 잘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천 면역계가 활성되는데 면역은 두 가지죠. 선천 면역, 후천 면역인데 그래서 이 좀 오래된 면역계가 있는데 선천 면역계라고 하는데 그것이 활성화되면 염증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AMPK가 켜지는 빈도가 자꾸 줄어들어서 결국은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럼 반면에 AMPK를 그렇다면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몸의 영양 감지 시스템이고 또한 우리 몸이 호르메시스 적당한 스트레스 받을 때 활성화되는데 그것이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AMPK는 호르메시스라 불리는 좋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된다. 그래서 그러면 좋은 스트레스가 뭐냐? 네, 호르메시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르몬에서 나온 말인데 이 호르메시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 첫 번째 운동. 운동이 왜 좋으냐? 운동 가면 좋다. 뭐 그냥 대충 알고 계신 분이 참 많고 또 뭐 그냥 남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그런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영양분이 소모가 되고 일종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들어가죠. 그래서 호르메시스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자가포식을 자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 또는 좀비 세포 이런 것들이 몸 바깥으로 배출되게 되는 하나의 자극제가 된다는 말이죠. 또한 단식 중요하죠. 네, 단식 뭐 간헐적 단식 그래가지고 일정한 시간 뭐 12시간, 14시간, 18시간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누는데 특히 이제 12시간만
단식하는 그 칼로리 조절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모방 단식이 되는데 요새는 이것이 가장 최첨단으로 하는 단식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너무 복잡하면 너무 힘들면 오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미킹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모방 단식이 무엇인지는 한번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칼로리 제한, 소식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소식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할 때 우리 몸에서는 충분한 칼로리 공급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일종의 그 스트레스 상태, 이제 호르메시스라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AMPK가 활성화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파이토케미칼, 즉 모든 식물성, 식물들이죠. 그 과일, 나무나 식물들, 플랜트들이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햇빛이 너무 강하게 쬐고 물도 없는 상태에서 영양분도 제대로 흙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이런 상태에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쥐어 짜듯이 최선 다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나죠. 뭐 빨주노초 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각 색깔마다 이제 우리 몸에 좋게 하는 그런 이제 장기가 좀 다르지만 부위가 다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피세틴입니다. 페세틴이 아니고 피세틴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한마디로 딸기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고 케르세틴은 양파나 사과, 그 다음에 베르베린, 황련이라고 하는데 이 베르베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뭐 여러 군데 들어있습니다만은 그 이 베르베린이라는 것도 일종의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또한 커큐민, 커키노이드 성분을 말하는데 이 강황에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레스베라트롤, 포도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포도 껍질에. 그 다음에 설포라판, 우리가 잘 아는 뭐 여러 가지 그 설포라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브로콜리 아시죠?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는 게 설포라판인데, 그 다음에 카테킨, 녹차 추출물이죠. 녹차에서 많이 들어있는 카테킨. 그래서 EGCG라고 하는 물질인데, 그 다음에 실리빈인, 실리비린, 밀크시즈에 있는 5가지 정도의 그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리빈, 뭐 실리빈인, 뭐 실리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실리비린이 그런 역할을 한다. 커피는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가 사실은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찬반이 있습니다. 커피를 먹는 데 대해서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커피만큼 좋은 것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 현대 식단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사실은 폴리페놀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커피고 우리가 폴리페놀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폴리페놀이 우리 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너무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좋은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컬이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 몸에 좋은 거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흡수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걸 얼마나 우리가 많이 우리 몸에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커큐민 강황이 좋다고 그래서 뭐 카레라이스 먹고 맨날 그래도 뭐 염증이 좋아진다는데 좋아지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 소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제 정리해드리면 몸에 좋은 거는 흡수가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뭐 리포조민이 뭐 파이토조민이 이런 특수 공급을 통해서 기름방울에 싸든 기름방울에 뭐 붙이든 해서 우리 소장, 장에서 흡수가 잘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섭취하시면 효과가 아주 좋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 계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로 이렇게 스페르미딘이라든가 유로리틴 A라든가 호바민, 뭐 이런 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단어이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실 이건 하나하나를 주제로 삼아도 좋을 만큼 중요한 사실은 물질이고, 최근에 아주 최첨단이죠.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또 연구하고 제품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또는 나온 그런 하나의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로리틴 A라는 것은 운동을 이 알약에다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운동을 안 해도 운동한 효과가 있게끔 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입증이 됐고, 4개월 동안 그 한 그룹은 운동을 안 하게 하고 유로리틴을 먹였고, 한 그룹은 이제 유로리틴을 안 먹인 그룹을 이제 선정을 해서 나눠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유로리틴 A를 먹은 그룹은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12%가 늘어나 있고 여러 가지 운동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굉장히 우리 인체 또는 이 건강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다. 그래서 요거만 따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한번 기회를 잡아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호바민은 뭐냐? 히말라야, 즉 아주 척박한 땅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그 타타리 메밀이라는 이쪽의 메밀인데 쓴 메밀이라고도 하죠. 색깔이 흑색입니다. 까맣습니다. 이 호바민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은 정말 굉장히 몸에 좋은 그런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파이토케미컬인데 이것은 유독 히말라야에서 나는 타타리 메밀만 들어있다. 그래서 타타리 메밀은 히말라야산에 그런 환경에서 난 것이죠. 그런 것은 영양소가 132가지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슈퍼푸드 하지만 그 중에 아마 왕 중의 왕은 바로 호바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밑에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써 있습니다. 파이토호르메시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이토호르메시스. 호르메시스는 이제 알겠는데, 즉 좋은 스트레스다, 적당한 스트레스다. 그래서 단식이나 운동이나 또 파이토케미컬을 먹으면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들어가는데, 그럼 파이토케미컬 먹으면 왜 그런 식물 좋은 말하면 피세틴, 게리세틴, 베리베린, 커큐민, 레스베라트롤 이런 거를 먹으면 왜 그런 상태로 들어가냐 하면 식물들은 사실은 그 역경을 이겨내고 또는 그럴 때 몸속에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이 사실은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자극제가 돼가지고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즉 AMPK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파이토호르메시스라는 건 뭐냐면 이 파이토케미컬 지금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이 식물에 있는 그런 좋은 폴리페놀이나 이런 물질들을 이 우리 장 속에 사는 여러 가지 유익균이 있잖아요. 그 유익균, 그러니까 장 내에 사는 박테리아 중에 좋은 박테리아, 나쁜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박테리아가 80%, 나쁜 박테리아가 한 20% 정도의 비율로 정확히는 78대 22 정도가 돼야지 건강한 것인데 이것이 바뀌게 되면은 결국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왜 장의 면역력이 7, 80%가 달렸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중에도 여러 가지 뭐 박테리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제가 오늘 잠깐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아커만시아 뮤니시필라라는 그런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커만시아는 성이고 뮤니시필라는 이름인데 이 아커만시아 뮤니시필라는 소장의 이 타이트 장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장에 그 연결된 부분이죠. 점막을 말하는데 소장의 내벽에 살고 있는 그러한 좋은 유익균입니다. 이 유익균들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어야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이거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장누수 증후군이라며 리키가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커만시아 뮤니시필라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이차입니다. 보이차. 여러 가지 차가 몸에 좋은 그런 성분이 있겠지만 유독 아커만시아 뮤니시필라는 이 보이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차를 먹게 되면 얘네 아커만시아 뮤니시필라가 행복해지고 먹을 잘 먹고 하면 활발하게 활동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장 상태가 좋아지고 장 점막이 치료되는 또는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겠죠. 자,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호르메시스라는 단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결국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인데 뭐 사는 게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잘 매니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적당한 그 스트레스는 좋은 것이다. 예를 들면 기타를 칠 때 너무 세게 치면 줄이 끊어지지만 또 줄이 느슨하면 소리가 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우리가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몸을 자극하고 적당한 그 스트레스를 호르미세스라고 얘기하는데 단식 또는 간헐적 단식 또는 무방 단식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 그리고 오늘 강조해드린 파이토케미칼 즉 모든 이 식물성 그 플랜트 안에 있는 그 생존하기 위해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들이 살아남기 위한 만든 생존 물질이죠. 그것을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그걸 먹으면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적당한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리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할 뿐이다. 니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두려워하고 하면 한이 없죠. 이거 뭐 죽을까? 이거 먹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밸런스 있게 맛있게 기쁜 마음으로 드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오늘 간단하게 AMPK라는 영양 감지 시스템 중에 세 번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중요하고 우리 건강에 또 장수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